지하철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낯선 남자에게서 그 오빠의 향이 나면서 갑자기 뇌에서 음악이 들려요. 다리 다리라 리리리. 그러면서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해. 내가 이 새끼만 안 만났어도 그 오빠하고 내가 진짜 다리 다리라 리리리.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강연은 아예 안 봐요. 제 강연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수염을 자를까 더 기를까. 강의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의 강연도 잘 안 들어요. 죄송하지만. 대부분은 나는 자연인이다 많이 보고요. 한국기행. 그리고 요즘에는 동남아시아에서 남자 두 분이 빤스만 입고 짝대기로 집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세요? 알아요? 다 피곤한 사람들, 삶이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 짝대기로 남자 둘이 빤스 입고 그 집 지어가지고 물 흘려가지고 막 목욕하면 2억 뷰 나와요. 대사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강연은 이번 달까지만 하고 제주도에서 짝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그런 유튜브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강의 10만 뷰 나오기도 어려운데 그분들은 그냥 짝대기만 파면 2억 뷰를 그냥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다가 어떤 분의 강연을 봤는데 미국의 되게 유명한 분의 멘토라고 하는 분이 내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냉수 목욕을 하면은 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 보면 참 웃기시네 진짜. 무슨 뭐 냉수 목욕하고 성공하고 상관. 그러다가 이제 그걸 쭉 봤는데 제가 설득이 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최근에 목욕탕을 가잖아요. 그럼 저는 냉수탕 안 가요. 전에 목욕만 했고 그 다음에 좀 좋아지는 게 뜨거운 물에 잠깐만 담그고 나오는. 근데 보통 냉수탕 안에는 제가 아줌마 목욕탕을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누가 갈 것 같아요? 남자 목욕탕에서 그 냉탕 있잖아요. 누가 갈 것 같아요? 완전 애들하고요. 저도 아저씨지만 아저씨만 가요. 좀 나이 있는 아저씨. 이렇게 빠! 오래 있지도 않아. 딱 3번. 마치 보는 것 같죠, 지금. 그 이게 줄 내리는 위에서 와 떨어지는 거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동작이 항상 과해. 그리고 남을 자꾸 봐. 이렇게 봐, 이렇게. 저 추운데 뭐하러 가나, 저 정말. 그러다가 제주도에서 왜 가게 됐냐면 이제 그 영상을 먼저 봤어요. 그분의 원리는 이거예요. 러시아에도 가면 막 얼음 거기 싹 들어가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일단 추위 많이 타가지고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원리는 이거예요. 냉탕에 들어가서 성공한 게 아니라 냉탕은 보통 사람들이 춥잖아요.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니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각오. 내가 추운 곳에, 저렇게 강력하게 추운 곳에 들어갈 정신에 뭘 한다고요?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오를 반복해서 하는 게 몸의 그거보다는 정신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와요. 여러분이 수많은 고민을 제출해요. 자, 그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태도나 각오예요. 자, 이런 일이 왔어. 근데 그럼 난 이렇게 하겠어. 딱 이런 거. 이거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 마찰은, 냉수 목욕은 찬물에 들어가서 좋아지는 그게 아니라 당신의 멘탈에 대한 훈련이다. 그래서 당신은 점점 당신 앞에 힘든 일이 올 때 각오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뭐 성공하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뭐 영어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듣고 성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 맞아 각오야 각오. 그리고는 이제 제주도에 가서 마침 친한 동생이랑 놀러 갔는데 바닷가에 민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동그랗게 현무암으로 쌓아놓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저하고 그 친구 둘만. 이제 다 벗고 들어가. 그냥 수영복고 입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다 벗고 딱 들어갔는데 이 민물이 한라산부터 쫙 내려온 거잖아요. 얼어버릴 것 같아요, 어디가. 머리가 얼어버릴 것 같아요, 머리가. 뭘 생각한 거예요? 머리가. 너무 추워서 머리가 얼어버릴 것 같아. 근데 저 혼자면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자꾸 걔가 형 들어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유 너 너무 추운데 근데 에이 해병대가. 그리고는 이제 걔는 육군 나왔는데 걔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막 하니까 괜히 해병대 때문에 아 형 뭐 해병대에서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막 그런. 저 육지에서 근무했어요, 해병대 가서. 저 이사단이어가지고 해병대 아니고 해변대였단 말이에요. 그냥 육군하고 똑같이 계속 육지 생활만 했단 말이에요. 나 포병 부대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이 먹고도. 내가 진짜 원해서 간 건 아니야. 그거 한 뭐 10% 있는데 상황이 좀 뭐 그렇게 흘러가. 여기서 안 하면 나만 좀. 그래가지고 거기서 했는데요. 한 10분, 15분 했거든요. 근데 이 물에 힘이 있더라고요. 찬물에 힘. 그리고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올라오는데 걔랑 둘이서 처음으로 몸이 느낀 거예요. 마치 무슨 실존적 느낌이에요. 그날의 덥고 습한 찝찝한 에너지가 인간에게 끼잖아요. 근데 이거를 찬물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거를 전부 다 긁어내려가고 내 갱년기도 좋아지고 뭐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일단 제가 보기에 정신의 대부분의 질환은 너무 추우면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21살에 죽으려고 하다 알아냈다니까요. 제가 죽으려고 21살에 전문대 떨어져가지고 엄마가 저보고 똥멍청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멍청이라고 그랬으면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무슨 멍청이요? 똥멍청이라고 저한테 말한 게 아니라 친구 엄마들한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보다 한 살 형인데 하나는 연대 건축과를 가고 하나는 홍대 미대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전문대를 재수해서 떨어지니까 그 엄마들한테 우리 자식 새끼들은 대급박에 똥이 들어있다라는 이론을 발표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걸 집에 가다 들은 거예요. 엄마가 친구 엄마한테 얘기하는 걸. 엄마가 내 인생의 보루였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슬퍼하면 난 죽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인간 오해예요. 엄마가 슬퍼한다고 왜 자식이 죽습니까? 엄마는 엄마 슬픔이 있고 나는 그게 영향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엄마의 기쁨이 못 됐다고 죽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사회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희한하게 여러분, 한국의 애들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요. 엄마 아빠가 실망하면 자기의 존재를 너무 없애버려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뭐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갖고 계시다면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소개할게요. 웨스트민스터 뭐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사람의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하고는 깻잎 한 장 차이인데 하늘과 땅이에요. 내가 내 엄마를 기뻐하는 거하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엄마를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하지?
공부를 잘해야 되나? 말을 잘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강사님, 애들이 저를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저녁 바로 알 수 있어요. 엄마가 집에 저녁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은 그 엄마는 애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뭘 보시냐면 엄마가 들어가는 순간 애들이나 집안 분위기를 보세요. 그 분위기가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엄마가 나가면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막 애들도 막 환해지고 막 남편도 환해지고 막 엄마하고 애들하고 막 새엄마 고르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엄마 있단 말이야. 막 넌 어떤 엄마가 좋니? 그래서 아빠 우리 엄마 빼고 다 좋아. 저는 특별히 오늘 몇 사람이 이쪽에 왔다고 생각해요. 자, 기쁘시게 하는 건 벌벌 떨면서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기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완전 달라요. 이 단어 하나로 신앙이 완전히 재정립되고 이 단어 하나로 엄마하고 자식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 완전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엄청 힘이 있고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거기 사우나를 하면서 그걸 하면서 이게 쫙 좋아졌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더 의지가 생긴 거예요. 각오가. 그래서 찬물에 안 가는데 제 인생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도 2번 들어갔다가 조금 또 나오고 그러면 이제 몸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나랑 잘 맞고 강연을 할 때도 너무 좋고 괜찮구나. 그러면서 이 생각이 마지막으로 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찬물에 들어가는 냉수마찰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보통 부모나 선배나 어른 세대는요, 자기가 좋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후배나 자식에게 어떻게 해요? 강요하거나 권유를 해요. 근데 자식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권유를 하는 게 아니라 강요를 해요. 너 이거 아빠가 벌써 40년째 하는 거야. 촤! 너 이거 해. 그런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보기에 우주는, 세상은 수평이 아니에요. 수직도 아니에요. 되게 입체적이에요. 자, 지금 중세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제가 약간 갈릴레오가 된 느낌인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구가 평평해요? 아니면 둥글어요? 둥글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는 평평한데 멀리서 보면 둥글어요.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면 평평하죠, 당연히. 근데 저 멀리에서 보면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리고 우주는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에요. 되게 입체적이에요. 이 말의 되게 쉬운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경험해서 좋다고 네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저는 언제 그게 좋아지냐면 50살이 되고 나의 때가 왔고 그러니 내가 그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그때 성공한 거는 그때 그분의 시간대가 있었고 그분의 그 지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우를 범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좋고 냉수 마찰 좋으니까 너도 이거 해. 이 상당히 강력한 폭력이 집안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종교에도 있고 학계에도 있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고 선후배 사이에 있고 직장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튕겨 나가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내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면 찬 가운데 가면 좋은데 난 찬 사람인데 찬 곳 가면 어떻게 돼요? 뒤져요. 나 몸이 찬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갱년기도 오고 몸에서 계속 열이 나고 뭔가 그러니까 그때에 이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나 선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보기에 내가 그때쯤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좋은 느낌이 오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나 어른들이 자기가 그때 해서 자기가 먹어서 자기가 경험해서 좋으니까 그걸 강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최종 결론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돼요. 세상에 가장 잔인한 폭력이요. 부모가 자식한테 30년 하는,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40년 하는, 사장님이 직원한테 하는 30년의 폭력. 그러니까 갑자기 튕겨져 나가거나 그만두겠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거죠. 저 그날 진짜 사우나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끝나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 안에, 사우나 안에 밥 하는 데 있더라고요. 제육볶음 먹을까 스팸 볶음밥 먹을까 하다가 스팸 먹었어요. 스팸 먹는데 반찬으로 가지가 나왔어. 가지가 나왔는데요, 가지를 딱 먹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가지에서 향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 제사 지낼 때 향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골로 보내려고 하나? 이게 왜 제사상에서 나던 냄새가 나지? 그래서 다른 나물을 먹었는데요, 거기서 또 향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되게 오래 기억하는 감각 중에 하나가 향이래요. 여성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하철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낯선 남자에게서 그 오빠의 향이 나면서 갑자기 뇌에서 음악이 들려요. 다리다리라 리리리. 그러면서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해. 내가 이 새끼만 안 만났어도 그 오빠하고 내가 진짜. 그리고 비가 바닥바닥바닥, 그 향기, 스킨 향, 돛담배 그려진 그 스킨이 있거든요. 그거 다 하얀색으로 된 거. 다 제사상 그 나물에서 나는 향에서 딱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나물을 싫어했던 이유. 저희 집이 종갓집 장손이라서 1년에 제사 6번, 추석, 구정 2번, 8번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나물에는 대부분 향 냄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7시, 8시에 상을 올리고 12시에 귀신이 올라가시니까 그때 파해요. 그러면 이 음식에 4시간 정도는 향이 계속 배어요. 왜냐하면 향을 앞에다 꽂잖아요. 그러니까 향이 근데 모기향처럼 이렇게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음식을 다 적시는 거예요. 사과. 그 사과 위에 이렇게 한번 깎는 거 아시죠? 제사상에 있는 거. 그리고 밤. 그러면 이제 막내 누나 김미자가 사과 같은 거는 지가 처먹으려고, 그게 제사상에서 내리자마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불 사이에다가 넣어놔. 지가 먹으려고. 그러다가 까먹어.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엄마가 이불 정리하려고 봤는데 거기에서 사과가 이제 곰팡이가 돼가지고, 그러면 저 잡년이 이렇게 하면서 또 김미자를 잡아. 이게 우리 집의 레퍼토리예요. 근데 그 모든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향 냄새가. 그래서 그 음식을 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냉수 목욕이 싫었던 게 아니고요, 그걸 강요했던 아버지가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싫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인 강요를 했던 그 기억이 싫은 거죠. 그게 결혼에도 붙어 있어요. 여자에게도 그 향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자는 남자에게 그 향이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에, 어떤 사람은 지역에, 어떤 사람은 종교에 그 냄새가 붙어 있는 거죠.
정성과 사랑이라는 이름의 향냄새가. 그러다 보니 아예 이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즉 목욕물이 더러우면 목욕물만 버렸어야 되는데 뭘 같이 버려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조금만 도와줘 보세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다라이, 조그만한 다라이에 물을 넣고 애를 목욕시켜요. 그러니까 목욕시키다 보니까 물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뭐만 버려야 돼요? 물만 버려야죠. 근데 뭘 버려버려요? 다라이가 아니고요. 다이소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라이 안에다가 물을 넣고 애를 넣고 목욕을 시키잖아요. 깐난쟁이들은. 자, 그럼 이제 때가 나와서 더러워졌어요. 그럼 뭐만 버리면 돼요? 물을 버리면 되죠. 근데 뭐를 같이 버려버린다고요? 애기를 같이 버려버린다는 거죠. 향냄새가 묻은 가지를 평생 안 먹듯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선배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쉽지만 폭력적인 걸 가한 때가 있어요. 너 이거 좋으니까 해. 찬물 들어가. 너 그래야 성공해 임마. 아버지가 아는 사람 전부 그렇게 해서 성공했고 아빠도 찬물에 들어가자마자 성공했어. 그런 아버지, 그런 선생님, 그런 선배, 그런 스승, 그런 회사 사장님. 더 웃긴 건 그 말을 듣다가 내 안에 그가 생겨버린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결혼이 싫은 게 아니었어요. 그 결혼에 묻었던 향냄새가 싫었던 거죠. 여자가 싫고 남자가 싫은 게 아니었어요. 그 종교가 싫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성직자가 싫었거나 그들의 공동체가 싫었던 거예요. 그게 그 종교의 본질과 같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는 통째로 버려버리게 된 거죠.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